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학교 환영합니다. 오후원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원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채팅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후원시 투자스쿨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부터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은 유난히도 좀 더 허탈감이 많이 오는 장인데 어쨌든 저희가 한시 투자스쿨에서 파생 방송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안 좋은 그런 흐름을 파생으로 얼마든지 그 공백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방송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포지션 전환도 오늘 결국은 이번 달 거 없애고 다음 달로 다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부가적인 거를 참고를 잘 하셔서 어쨌든 살아남으셔라. 험난한 장이지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지 강한 게 살아남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지수가 반짝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이 하락이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매수하라. 이렇게 피터 리치 한 말인데 그게 오늘 장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닥을 다졌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사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에 손이 잘 안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닥이 다져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 좀 들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그 점이 약간 좀 1%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또 현선물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지금 뭐 지수가 오늘 완전히 급락을 했는데 어저께 좀 지수가 오르고 야간에 또 장이 좀 좋았죠. 미국 장이 좋아서. 그래서 강세장이 왔다. 그렇게 판단했다가는 또 큰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섣불리 논해도 안 되고 확실하게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매수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우리들이 계좌가 불어날 수 있지. 병곡이 오지 않았는데 여기가 바닥이다 하고 섣불리 말씀을 하지 말아라. 옛 명언도 나와 있듯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3천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정말 두려워지는 시점인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시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황 한번 볼까요? 거래소 시황 먼저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코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강했는데 오늘은 코스피도 물론 많이 빠졌어요. 1.2% 빠졌는데 거기에 코스닥이 지금 2.2%. 그래서 전형적인 약세장이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빠지는 장.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스닥의 손실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지금 수익이 좀 안 날 거고 당연히 형인 코스피도 지금 하락폭이 뭐 보합 정도나 뭐 약보합 정도로 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더 많이 빠진 이유는 또 더 심적으로 또 공허한 이유는 이제 미국장이 어저께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미국장이 강하게 끝났기 때문에 더 뭐 2,300 정도는 충분히 지지가 되겠지 생각을 했지만 오늘 지수가 어저께 그저께 한 3일 정도 이렇게 2,300을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했고 어저께 양봉이 나와서 또 안도감을 쉬었다가 오늘 이제 2,200 현재 82포인트인가요? 그럼 2,300에서 한 20포인트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제 이렇게 되면 회복하기도 힘들지만 회복해도 다시 또 무너질 그런 흐름도 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연말장을 좀 이제는 아까 전에 바닥을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지은 물론
앞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만 이제는 2,300 이런 뭐 지지선이 확실하다. 이제 그 전까지는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2,300이라는 지지선도 좀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붕괴되고 오늘장 같이 또 의외로 미국장이 강하고 분위기는 좋은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장은 이제 산타랠리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코스피의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여겨졌던 2,300선 또한 여러 번 내어주면서 이제는 정말 바닥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점이 왔는데요. 저희가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드리면서 바닥 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배찬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알아봤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더 음봉이 큰 것 같습니다. 상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이제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또 이 진폭이 크죠.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시원하게 또 반등이 나오는데 또 이 앞에 우리 거래소 종목이 힘이 없을 때는 또 거래소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제 어저께 양봉을 이제 아까 전에 코스피는 거의 일자로 움직였는데 코스닥 지수는 좀 강했어요. 그래서 약간 안도감을 이렇게 조금 거래소보다 더 세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괜찮네. 뭐 750도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 좀 위험한 선에 또 왔어요. 이제 740선 앞에가 이제 738.9로 거의 740인데 740까지 또 오늘 하루 만에 2.2%가 빠져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740이라는 선에서 여기서 과연 이제 의미는 별로 없죠. 여기서 뭐 지지가 된다고 이렇게 또 선을 그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종목별로는 오늘 이제 2차 전지주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주도해서 어저께 5% 올랐던 2차 전지주가 미국에선 또 우리 테슬라가 오늘 많이 빠져서 이 자동차 업종 그리고 2차 전지주의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서 $200를 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또 받아서 아침에 지수는 둘 다 플러스였어요. 그랬다 이제 2차 전지주가 먼저 빼면서 코스닥과 거래소 지수를 전부 다 이렇게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쨌든 강세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 상당히 이제 장이 좀 불안한 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쨌든 뭐 이런 장을 피해갈 수는 없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인정하고 슬기롭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장이 온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응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파생방송 서울경제TV에서 또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 올해장을 이렇게 걱정해서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잘 한번 그 포지션 전환하고 교육방송까지 잘 들어보시고 돌파구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테슬라가 5% 넘는 급락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역시나 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의 지수 하방을 이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큰 시점이지만 차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오늘의 주식시장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선물시장도 움직임이 좀 다이나믹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예, 선물은 뭐 다이나믹하죠. 아침에 323 정도로 시작했었어요. 미국장이 이제 또 특히 500포인트 정도 오르고 끝나면서 312.80 거의 313 정도로 갭상승을 해서 한 2포인트죠. 한 10분, 20분 정도를 이렇게 버텨주다가 뭐 보합 정도 뭐 마이너스 1포인트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현재는 선물이 한 3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근데 이 모습이 왜 더 충격적이냐면 아마 대응을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야간 시장을 제가 항상 보는데 언제나 그 야간 시장이 주간 시장과 100% 맞으면 굉장히 매매하기 편하겠죠.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야간 시장이 305에 끝났는데 주간에는 310을 거의 회복을 했고 오늘은 거꾸로 아침에 어땠어요? 미국 야간 시장 6시에 시작을 하는데 314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었고 미국 시장이 좀 이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니까
약간 흔들거리다가 종가는 또 312로 이렇게 강하게 끝났기 때문에 야간 시장도 312로 끝났는데 그럼 주간 시장도 당연히 뭐 아침에는 강하게 시작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좀 강세장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시작은 어쨌든 312.80까지 주간 야간보다는 좀 더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예 그냥 처절하게 빼버렸죠. 그래서 이런 장도 있기 때문에 수급을 먼저 보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아침부터 어저께 제가 이제 이 코스피 거래소 시장을 외국인들이 안 사는 모습이 수급종에서 조금 좀 마음에 걸린다. 장은 좀 좋았지만 아니다 다를까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3천억 매도, 코스닥에도 2천억 매도, 선물도 3천억 매도 이렇게 아예 이 주식 현선물에서 지금 매도를 계속 이 강화를 시키면서 지수를 보합 정도로 밀리고 그 정도면은 좀 뭐 미국장에 비해서는 너무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약보합 정도로는 내려갈 수 있어도 큰 하락은 없겠지 했는데 그런 생각을 깨고 외국인들이 계속 현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지금 거래소에서도 1% 이상, 코스닥도 2% 이상 하락을 시킨 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장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중동전이 계속 그 국지전이 아니고 계속 뭐 이란이라든가 이렇게 사우디도 참가한다고 하니까 미국 시장도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미국 선물도 좀 안 좋고 외국인들도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에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어쨌든 벌어졌기 때문에 분석을 잘하고 우리는 대처를 잘 해야 되겠다. 이제 연말 긍정적인 좀 강세장 이 마인드는 접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적으로 좀 임해야 되고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도 포지션 전환할 거니까 다음 포지션 전환도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채워질 전망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하락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잡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롱과 숏 둘 중에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둘 중에 하나만 정해주시죠. 예, 오늘은 당연히 숏이죠. 숏이고 어저께 제가 지수가 강한데 그냥 330 숏을 썼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330 숏 오늘 6계약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수 하방을 좀 대비를 하면서 숏으로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 용어 자체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숏은 여러분들께서 콜 매도로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는지 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숏이고 콜 매도죠. 콜 매도 330 왜 6계약을 들어갔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갖고 있는 이번 달 거 포지션이 336계약 그리고 327 한 8계약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풋도 292계약을 매도를 들고 있는데 보면 오른쪽 보시면은 정확한 뭐 금액은 안 나도 상관이 없고 다 빨간색 글자가 보이시죠? 전부 다 플러스 수익이 났죠. 그래서 한 400 얼마 정도 수익이 나게 만들었는데 지금 410만 원이 넘었어요. 어저께 오늘부로 이제 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뭐 콜은 0.04.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식하고 틀려요. 그래서 가격이 줄어들었다고 이게 반등이 크게 나온다고 물타기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특히 외가는 저절로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한 이틀 정도만 더 있으면 얼마냐면 0.01이에요. 그럼 하한가 끝이거든요. 그리고 만기 때는 아예 0으로 끝나버리고. 근데 증거금은 똑같이 500만 원이 똑같이 잡혀요. 그래서 이번 달 거도 다 들고 가고 다음 달 걸 또 들고 가고 그러면 증거금이 없기 때문에 한 계약당 한 5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물건은 전부 철수. 이번 달은 그럼 한 410만 원으로 이제 모의 투자는 끝나는 걸로 하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어저께 이제 진입했던 게 저도 오늘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330 콜 같은 경우는 저번 달도 결국은 뼈밖에 안 남아서 이제 거의 끝났고 이번 달 거는 아직 프리미엄이 커요.
12월 물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D가 되면 11월 물거는 없어지고 12월 물거가 거래가 되는데 한 달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프리미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도 지금 어저께 1.41에 매도 쳤던 게 지금 0.96 그래서 20만 원 정도 모의 투자에서 플러스인데 똑같이 330을 6계약을 더 쳐서 아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0.96인데 지금 0.96이라는 프리미엄은 반등이 나오건 어쨌든 뭐 더 빠지면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더 줄어드는 거고 반등이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시간같이 하락을 못 이기기 때문에 결국은 결제는 안 될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00 현재 307 정도죠. 310이라고 해도 20포인트인데 23포인트 정도 거의 종합지수를 200포인트 외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결제가 될 확률은 거의 근사치 0에 가까워서 이왕이면 지금 다음 달 거를 들어간다 그러면 2계약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6계약을 들어가서 위에 2계약이랑 합쳐서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의 99%, 100%는 아니지만 또 모르죠. 200포인트가 올라가면은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미 250만 원 정도를 확정을 짓고 시간같이 흐르는 거를 우리는 수익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이 좀 올라가면 풋매도를 좀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을 하면 콜매도 좀 더 쳐도 되겠죠. 근데 처음에 너무 조금 들어가면 지수가 또 오늘같이 확 빠져버리면 더 이상 수익이 잘 안 나니까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를 확정을 지어놓고 차후에 좀 더 수익 구조를 좀 늘리는 식으로 해서 한 달 여러분들의 용돈 한 400만 원 정도? 한 400만 원 정도면 더 좋겠죠. 그 정도를 모의 투자지만 매달 제가 수익 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증거금 있다면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콜만 한 8계약, 그 정도 증거금, 총 20계약 정도가 가능한데 8계약 현재 지입한 상태로 이번 물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이 화면 자체는 모의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콜 매도 6계약을 체결하는 모습까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끝까지 숏으로 포지션을 가져갈지와 함께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배찬수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이 노란톡방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 영어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선물 시그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한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드리고 원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맛은 정말 좀 안 봐도 좀 씁쓸한 맛일 것 같은데 어떤 맛일까요? 네, 우리 문대한 아나운서님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기침, 사례 이런 거죠. 네, 맞아요. 네. 살에 걸린 거. 냉면 먹다가 살에 걸린 맛. 냉면 먹다가 사례를 거느리기가 쉽진 않은데요. 네, 어저께 사실은 이제 저희가 냉면을 먹었었는데 날 네. 추운 날 사리가 걸려가지고 제가 한번 기침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장이 좋아서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있다가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사례가 걸린 듯한 오늘 장에 맞기 때문에 냉면 먹다가 사례 걸린 맛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사실 추운 날 냉면을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데 여기에 사례까지 좀 더 걸린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장부터 리뷰를 해볼 텐데 오늘 오전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강했을까요? 예, 그래도 볼까 오늘 또 의외로 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또 한테만 또 굉장히 강해요. 아마 오전 방송도 계속 나왔을 거예요.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가 오른 이유는
이 11월 11일 날 중국의 이제 엄청난 명절이죠. 광군제가 임박해 있다는 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제 화면에도 잘 나가고 있지만은 대표 종목은 아시아퍼시픽이라고 그러고 코스닥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또 아주 힘차게 올라갔어요. 그 중에 뷰티 스킨 한 20%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또 이 뭐죠? 마녀공장 이름들도 이제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녀공장, 뷰티 스킨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면서 화장품 관련주, 뷰티 해도 스킨 하면 완전히 이제 화장품이라는 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른 이유는 역시 그 광군제 때 엄청나게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서 한국의 이 뷰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아마 11월 11일 날 거의 그냥 1년치 이 매출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폭증을 하겠죠. 그래서 11월 11일 날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31일간 11일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스타트를 한 열흘 전부터 지금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광군제 중국의 거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정도로 소비 자극을 일으키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장은 안 좋은데 거래소 코스닥 전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그럼 거꾸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광군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는 다 끝났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또 언제 그랬는지 또 잘못하면 또 이 완전히 또 물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전에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된다. 장기는 아니고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군제라고 하면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월 11일에 광군제를 앞두고 이렇게 중국 관련된 소비주죠.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강했던 흐름이 다행히도 오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 재료 소멸이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강했는지도 바로 알아볼까요? 예, 요 오후장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럼 아까 전에 잠깐 힌트를 드렸었죠. 만약에 광군제가 끝나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기간, 그 이후에 길게 어쨌든 오늘 뭐 장은 무너진 건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길게 본다면은 어쨌든 우리는 주시장에 또 살아남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흐름은 어떤 흐름을 찾아야 될까? 오늘 지수가 이제 거래소 1%, 코스닥 2%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지수의 하락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 그런데 매출은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업이익 1,000억, 순이익 1,000억 이 정도가 나온 회사가 오늘 지수 하락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수가 약간만 조정 이 상태를 멈추고 약간 상승으로만 돌아서도 쭉 그 오늘 하락폭은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종목들, 즉 낙폭 과대한 우량주 그런 종목으로 오후장은 들어가는 게 길게 보면 좀 열흘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또 연말 해봤자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 연초 또 그럴 때 좀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럴 때 한번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진 흐름보다 더 많이 빠졌지만 다시 반등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그런 테마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분석해서 나온 건데 그런 업종을 한번 눈여겨봐라. 그게 연말장에 좀 시원하게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 반등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잠시 후에도 그런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기만 하는 건 없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실적이 탄탄한 우량주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낙폭과대 우량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원픽 종목도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입니다. 10월 23일 공략했던 2차 전지 관련주죠. 윤성 FNC는 2.2%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날 공략했던 넥스티는 반도체 관련주로 알아봤습니다. 4%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25일 공략주 테스는 폐배터리 관련주였는데요. 1%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NS텍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4.7% 상승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종목이지만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은 14.63%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지수가 정말 무섭게 빠졌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원픽 종목들 통해서 14% 넘는 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 리뷰로 만나볼까요? 예. 오늘 이제 장이 거의 안 좋아서 오른 종목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광군제 때문에 K뷰티, 그러니까 그냥 바이오 분류보다는 이제 어쨌든 화장품 관련주 그런 쪽인데 그 보톡스 관련제라든가 이런 업종이 화장품과 좀 많이 밀접이 돼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가 양봉을 아주 강하게 아주 멋있게 뽑았다가 2달 정도 눌림목이 나온 휴온스 종목을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5만 원에서부터 2달 정도 횡보를 보이고 다시 이제 슬슬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장이 오늘같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조금 오전에 한 4% 정도 이렇게 플러스된 걸 봤었는데 그래도 한 1, 2% 정도 현재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양봉을 아주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냥 그 화장품 종목 한 10% 20% 오른 그런 흐름하고 틀리게 실적이 굉장히 받쳐주는 이 K뷰티거든요. 휴원수 휴메딕스 쪽도 우리 이제 보톡스 관련주랑 주를 생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장이 조금만 돌아서면서 지수를 크게 하회만 안 한다면 무난히 이제 다시 갈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는 앞 고점에 한 5만 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버티면서 4만 원까지 올라온 걸 보면 다시 한번 아직 이 앞쪽에 아주 강한 양봉 이런 흐름 아직 안 뽑았죠. 그냥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하락은 이제 멈출 거야 하는 모습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양봉을 한번 세게 뽑아주면 언제든지 한 5만 원 근처까지는 4만 5천 원, 그러니까 4만 원 후반 정도,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목표 주가는 그 정도를 잡으시고 뭐 지금도 많이 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고 향후에 우리 그 K뷰티가 다시 한번 이제 테마군이 돼서 형성될 때는 아주 좀 형성이 강하게 이렇게 우리 그 메디톡스라든가 휴젤 이런 종목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한 4, 5% 정도가 계속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심차게 오르거든요. 그런 장이 한번 오면 더 쉽게 목표가를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원수 아직도 안 드셨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휴온스 같은 경우는 광군제뿐만 아니라 K뷰티 또 보톡스까지 여러 영역으로 넓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공략도 괜찮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추가적인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원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그래서 이런 장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흐름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적이 1,000억 이상이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낙폭이 지금 지수 흐름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의 차트를 한번 보고 실적을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악재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 12% 정도, 13% 정도 빠졌는데 지금 거의 볼린저 밴드를 다 깨고 지금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내려온 모습이 뭔가 이제 투매 형식으로 내려왔죠. 근데 오늘 이제 실적이 나온 거에 의하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과거에 보면 800억, 순이익은 한 6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 가깝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아프리카 TV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1인 미디어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방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별풍선 기부하는 식으로 해서 기부 문화의 그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매출이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이건 1년에 한 1,000억 정도씩.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저번 분기에 비해서 6%밖에 못 올라서 두 자릿수 이상 못 올랐기 때문에 실적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2%, 13% 정도 단기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뭐 마이너스 적자라든가 3년 연속 적자 이런 흐름은 아예 아니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아마 장이 더 안 좋아서 오늘 더 이렇게 하락폭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진정을 하게 된다면 앞에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더 강하게 이렇게 쳐 올라갔죠. 회사가 그래도 꽤 1,000억 정도 코스닥에서 계속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면은 거의 고점에서부터 10만 원이라고 보면 되죠. 9만 5천 원이니까 10만 원에서부터 낙폭이 아주 과대가 됐고 반등해서 조금 나올 뻔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12%가 나오면서 6만 원대 후반으로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라고 보면은 쌍바닥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만 장이 돌아서고 그래도 아프리카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은 하고 있네. 뭐 적자 전환도 아니고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장이 조금 강세장으로만 돌았으면 다시 한번 또 9만 원대를 찍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상단 쪽으로. 그래서 지금 6만 8천 원 12% 하락은 우량주이면서 낙폭 과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오늘장 같이 코스닥 거래소 급락장하고 연결이 돼서 더 언더슈팅이 더 많이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6만 원 후반에는 부담 없이 이렇게 매도해도 더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가격이고 의외로 또 여기서 다시 또 장이 돌아서서 9만 원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런 우리 오늘장 같은 하락이 좀 이제 좀 무마되고 좀 강세장 내지는 뭐 횡보장 이런 식으로만 좀 끌어줘도 우리 아프리카 TV는 충분히 자기 본질 간지를 찾으면서 9만 원 정도 목표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다행히 오늘 뭐 거의 안 빠져서 한 8만 원 정도면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겠죠. 근데 6만 원 후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시 한 8만 원 정도 빠르게 올라올 거고 9만 원 정도도 목표 주가를 잡아봐도 괜찮을 거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을 이런 안 좋은 시기에 매수해라. 이런 타이밍을 한번 가져나봤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로 해서 15%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우량한 종목이 이렇게 낙폭 과대로 잡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향후에는 주가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까지 저희가 분석은 노란톡방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아프리카 TV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올게요.
네, 저희 오후 1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 주식과는 또 다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투자처죠. 선물옵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들이 생긴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배웠던 내용부터 간략하게 복습 시간 가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날로 흥미를 더해가는 우리 모의 투자 포지션과 교육. 그중에 교육이 더 중요하죠. 교육 하기 전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 레버리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용이 많이 돼. 야간에 지수가 올랐네. 콜 100%. 아침부터 3포인트가 빼면서 반의 반토막이 났겠죠. 혹은 주간에 시작했을 때 선물이 그래도 한 2포인트까지 올랐었어요. 역시 강한에 콜 100%. 또 참담한 결과. 레버리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도 아시겠지만 모의 투자 콜 한 계약, 두 계약 매도. 요 정도만 치죠. 그리고 매도는 어차피 500만 원의 증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수의 계약수가 들어가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 말아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어저께 이 표를 오늘 제가 오전에 오면서 다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이너스 1포인트였었는데 지금 오면서 벌써 마이너스 3포인트가 돼버렸죠.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내용 등가격 5.00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콜은 위쪽으로 외가 그리고 풋은 아래쪽으로 외가 중에 그냥 콜 쪽만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지금 한 달이 됐기 때문에 한 달의 결과도 알려드릴 겸 조금 전에 제가 콜을 왜 정리했는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310 어저께 지수 때에서 한 이틀 정도를 횡보하다가 지금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여기에 307이 됐죠. 그런데 10포인트를 그냥 310으로 할게요. 310에서 10포인트를 올라갔더니 320이에요. 여기서 또 10포인트를 올라갔더니 330이에요. 코스피 1포인트는 기억이 나실 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종합지수로 예전엔 10포인트였는데 가격이 지금 올라가서 8포인트예요. 8포인트. 8포인트는 코스피 1포인트, 선물도 마찬가지 1포인트고 그래서 10포인트면 80포인트죠. 그럼 종합지수로 8이 16, 160포인트를 이제 남은 기간 일주일 만에 160포인트를 올라가야 돼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330 콜의 가격이 0.02가 하락해서 오늘 0.04 하한가에 거의 다가왔어요. 0.01이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한가거든요. 그럼 이 옵션을 내가 매도를 가지고 500만 원, 가격이 싸지면 증거금이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그래도 500만 원에서 많이 줄어봤자 4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증거금으로 0.04라는 금액의 수익을 한 일주일 동안 갖고 있기가 아깝죠. 그 증거금으로 다른 거를 들어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320은 0.44 그리고 등가격 여기 보면 0.4 307격 여기 옆에 나왔던 5.00이라는 가격은 만기일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꽝이 되는데 등가는 어때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올라가면 내재 가치라고 그래요. 이제 결제될 때 만약에 내가 이제 310을 콜을 갖고 있는데 311이 됐다고 그래요. 만기 지수가. 그러면 311에서 310을 깨면 1.00이죠. 이 수익은 어쨌든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만기 당일날 결제가 되면서. 그래서 그냥 죽진 않고 월화수목금 만기가 다가오면서 조금씩 죽는데 그 위의 외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어버렸죠. 반토막이 났죠, 지금. 그래서 더 이상은 이번 달 거의 옵션 프리미엄은 20포인트 외가도 그렇고 10포인트 외가 이 가격이 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을 거예요. 프리미엄이 너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포지션을 들고 가는 거는 만기 당일날까지의 증거금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20포인트나 먼 외가를 매도를 쳤더니 수익률은 0.04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0.01이 2,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0원 나오네, 10,000원. 10,000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결제할표 시세표는 현재 등가격, 코스피 선물 비슷비슷해요. 그 기준가에서 떨어질수록 가격이 점점 줄어들고 등가격은 5.00, 뭐 3.0, 2.0, 1.0, 0.0, 0.5 여기에 반 0.2, 0.1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든 이유는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블랙쇼즈 이론에 나온 시간 가치, 뭐 이윤 이런 여러 가지 복합해서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등가격에서 멀어질수록 줄어드는데 이 가격이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등가격이 307로에서 4.0이고 10포인트가 0.4 여기 쓰면 4.3 0.4 20포인트가 0.04 4로 다 끝나네요. 요 가격을 기억을 하시고 복습이거든요. 예습이 복습이죠. 오늘 강의로 넘어가면 이 프리미엄이 확 틀려져요. 빠진 건 똑같지만 그래서 다음 달 걸로 들어간 게 낫구나. 그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달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결제합 시세표의 보기고 요번에는 차월물 걸 비교. 아주 이걸 보시면 이제 전략이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콜옵션 매도 위주로 해서 콜 쪽만 보여주는데 푸 쪽도 있고 콜도 있고 종목도 2.5 간격.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면 돼요. 307.5 그 위에 310, 312.5 2.5씩 올라가요. 왜 그렇게 나와요 하는 건 그냥 증권거래소 그렇게 만들었어요. 1포인트씩 하면 너무 많으니까 2.5씩 끊어서 만들었고 기억나시죠? 아까 307이 4.4로 차월 묶어는 8.4 2배 이상 커져. 2배 이상. 10포인트 외가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까는 0.4였는데 3.2 10배 정도 더 크죠. 제가 들어갔던 330 이것도 오전에 1포인트 빠졌을 때라 1.16이죠. 아까 전에 제가 3포인트 빠졌을 때 0.96이었었는데 0.04에 비해서 100배 이상 더 커요. 1.0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320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320 매도를 들어가도 돼요. 근데 20포인트 지금으로부터 20포인트에서 3이 더 빼고 23포인트네요. 23포인트나 되는 외가 옵션을 지금 공략을 한다는 거는 행운이죠, 행운. 근데 23포인트 옵션 외가가 콜옵션 외가가 저번 달은 제가 풋옵션 외가를 매도를 쳤다가 한 20포인트 빠져버리니까 풋옵션에서 10배가 올라가는 바람에 평가 손실이 나서 결국 양매도를 다 정리를 했잖아요. 콜옵션은 하락장에서는 그냥 급속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게 콜옵션이고 뭐 수익률을 더 내자면 종목을 여러분들 좀 비싼 종목을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안정적으로 이제 이 시뮬레이션 모의 투자는 해드리기 위해서 20포인트 외가 적당하게 1.00 그러니까 한 객당 한 25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제가 이 모의 투자로 시뮬레이션으로 저장을 해놔도 한 달 동안 수정 없이 들어간 이 수익률은 거의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드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제가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330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렸고 여러분들도 HT에 다 모의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좀 너무 요즘 장이 안 좋아서 힘들다 그러면 주식을 대용을 잡고 옵션 매도를 치는데 330을 직접 여러분들 치셔도 돼요. 집에서. 뭐 계약수만 많이 안 들어가면 두세 계약 이렇게 치면 한 계약당 2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 교육 한 달 보여드렸죠. 콜 330이 0.04 이제 하한가 근처까지 간 거. 이게 다시 살아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장이 뭐 200포인트 올라간다면 살아날 수도 있지만 한 20, 30포인트 올라갔다 또 빠졌다가 어저께 같이 조금 올랐다 빠졌다 그럼 결국은 330은
프리미엄이 점점 녹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50포인트 반등이 나오면 저는 시뮬레이션 모의 투자에서는 한 두세 계약 추가 매도를 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도 장이 좀 강한데 330을 두 계약을 매도를 쳤던 거고 오늘 장이 저도 이렇게 빠질지 몰랐는데 빠져도 330은 언제까지 더 치냐. 0.5 이하로 내려가서 이제 증거금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적어질 때까지는 추가 매도를 해도 괜찮다. 결국은 이제 프리미엄 덩어리이기 때문에 먼 외가는 프리미엄이 다 없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번 달도 한번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물과 차월물의 비교. 차월물 거는 2배 정도, 이번 물건 등가가 5.0이라면 차월물 거는 2배 정도 가격이 더 세고 따라서 이번 물건은 10포인트 외가밖에 매도를 칠 수가 없지만 차월 물건은 무려 20포인트 콜옵션 외가를 매도 치는 게 가능하다.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는 노하우거든요. 저도 이제 여의도 기관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걸 매도를 주로 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의 HT에서도 매도를 잘 못 들어가게 해요. 처음에 계좌 개설하면 그래서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매도 들어갈 수 있게 풀어주세요. 그래야 매도를 들어가거든요. 노하우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줍니다. 눈먼 돈. 매도를 치면 수익이 쉽게 나기 때문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을 내시라고 제가 특별히 오늘 강의에서 330 외가 매도 치는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제가 하면서 우리 문다 아나운서가 왜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을 하나 할까 하는데 공부 잘 하셨으면 이해가 잘 되셨을 거고 아니면 질문할 게 있으면 우리 아나운서님 질문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사소한 질문인데요. 있어요? 예, 네. 예. 그 매도를 못하게 안 풀어주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방금 말미에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매도를 거의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금 개념도 적고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제 911 뭐죠? 이 풋옵션 매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한 능력을 잘 키우질 않아 놓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저는 이제 정리를 빠르게 했죠. 저번 달에 양매도를 들어갔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150만 원 정도가 그 정도 평가시에 정리를 했는데 버티다가 매도는 다 먹겠지로 버티다가 결국은 매수보다 더 큰 손실, 즉 마이너스까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미수랑 개념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신용미수를 써서 계좌가 더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권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도를 못하게 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증거금 공부를 제가 다음에 한번 할 텐데 증거금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 전에 정리를 하면 돼요.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도 그 45분에 장은 파생시장은 시작을 하고 야간에 하루 종일 열려요. 그래서 얼마든지 증거금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반대 포지션으로 잡아서 해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매도로 알차게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번물과 차월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때쯤이 딱 타이밍이 맞아요. 일주일 전쯤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프리미엄이 너무 적은 이번물 옵션에 들어갔다가 수익률도 적지만 또 가격이 한번 요동을 치면 못 버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럴 바에는 다음 달 거, 즉 12월 달 물거 옵션에 먼 외가가 10배, 이번 달 거에 10배가 아니죠. 100배 정도 프리미엄이 더 높기 때문에 특히 등가보다 외가일수록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거의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노하우기 때문에 잘 한번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 참고하셔서 실전에 한번 이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걱정이 되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주실 테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역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도 강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추가적인 이 강의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정리입니다. 오늘은 숏으로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 아프리카 TV 알아봤습니다. 이번물과 차월물을 비교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